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크게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오늘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넘게 빠졌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질지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의 폭락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뭐 확고하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 미국의 디폴트, 그럴 리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베팅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문제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그 쉽게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 이제 디폴트 뭐까지는 아니었어도 뭐 금융시장을 완전 뭐 들었다 놨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채무 연장 관련된 합의가 안 돼서.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언젠가 곧 합의에 이를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일단은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미국 시장도 막 2%, 2.8%씩 빠지고, 어제 오늘 우리 시장도 2%, 코스닥은 3% 넘게 지금 빠졌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이제 상황에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또 빠질 수도 있고 내일도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은 가겠지 하면서 그냥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좀 털썩털썩 주저앉고 할 때 약간 비중을 줄였다가 반등할 때 좀 사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2차전지주 중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요 최근에 지금 추석 연휴 지나고 추천했던 그 2차전지주 세 종목이 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오늘도 8, 7, 8, 7, 8%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 꽤 오래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사 모으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추천 종목으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안 좋았다가 뭐 2% 넘게 빠졌다가 7점 몇 8%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9% 10%의 등락을 거듭을 한 건데, 오늘 이제 제가 매일같이 두 종목씩 이렇게 추천주를 올려드리는데 오늘 두 종목이 다 오르는 바람에, 빨간색 불을 켜는 바람에 오늘 진짜 뭐 저도 그렇고 이걸 따라서 이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오늘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흐뭇한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추천했던 이제 뭐 그렇고, 최근에 며칠 있었죠. 4일, 4거래일 있었죠. 연휴 지나고 지금 하루에 추천주가 뭐 7, 8%, 물론 이제 7, 8%씩 올랐다가 이틀 동안 한 10%씩 올랐다가 오늘 뭐 3%, 4%씩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비중을 크게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4%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긴 했지만, 비중을 좀 줄이고 사실은 더 많이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좀 더 많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이제 행동을 막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걸 알죠. 그래서 그 지금 어제 추천해드렸던 그 엔터주 같은 것도 비중을 더 많이 늘리지 못했고, 또 3분기 배당주도 뭐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고, 이제 샀지만 크게 늘리지는 못했고, 또 오늘 추천해드렸던, 또 지난주에 금요일과 월요일날 추천해드렸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갔지만 많이 매수해 놓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그 그러니까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으면서
짧게 샀다가 또 매도해서 현금을 다시 확보해 놓고 또 짧게 매수하고 현금을 또 확보해 놓고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이 지금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 들썩거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불안할 때는 무조건 현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금이 아니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멤버십방에 올려드렸던 그 추천주 2차전지 추천주에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들썩거릴 때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애를 찾아서 투자합시다라고 썼어요. 그 추천 사유 이유를. 그리고 오늘 좀 빠지길래 역시 오늘 다 같이 빠지는가 보다. 2차전지 특히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뭐 7점 몇 %까지 빠지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뭔가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하나씩 막 반등을 하고 오후에 수급이 들어오더니 7.5%인가? 그러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몇 주 많이 사지 뭐 저도 많이 사지는 못했는데 많이 올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지만 뭐 또 찾아서 사면 되고 오늘 이제 많이 매수했다고 한다면 또 많이 줄였을 거예요. 오후 장에서.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이제 그동안 수익 실현을 하느라고 좀 빠졌다고 치지만 셀트 삼형제는 어, 계속 오늘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바이오주들은 좀 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섹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또 셀트리온 삼형제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그 거래량 부근에까지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매물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 오늘도 좀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도 이제 뭐 강보합이지만 약간 100원인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왔다. 이제 여기서는 진짜 매도하는 거는 좀 아까운 것 같고요. 더 사기는 조금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금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많이 빠졌고요.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은 반등할 때 또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이 이제 반등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갈 길 그대로 가느냐, 이거는 결국은 미국에 달려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이렇게 난리를 치고 빠졌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미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1%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방송 소개해 드릴 때는 마이너스 1.6%, 7%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바람에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봤는데 2.8%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 조금 줄였네요. 상승폭을 0.6, 0.66, 0.6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0분쯤 전에 1%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뭐 내일 장은 어쨌든 그 반등을 할 거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은 지금 그 완전 뭐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그런 초입이 절대 아니고 한시적인 하락일 뿐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빠져 있고 또 전망이 좋고 실적 전망이 좋고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사자. 그리고 이따가 제가 지수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 쪽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214종목이 올랐고 675종목이 빠졌습니다. 1.2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308종목이 올랐고 1089종목이 빠졌습니다. 1.09%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뭐 시장 분위기는 특히 코스닥 쪽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했고 코스닥은 기관만 매도했고요. 기관들 매도가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등에 따른 어제 해외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와 원화 가치가 1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원화 강세로 전환되며 낙폭 축소하면서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그리고 이런 것들로 급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외국인들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분석을 보면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법안 부결로 디폴트 우려가 발생,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표명,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등 여러 악재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 심리 위축 영향을 받아 지수는 1.09%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것도 오후 거의 2시 넘어서 들어온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이제 많이 빼다가 쫙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LNF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이제 그동안에 아주 뭐 급등했던,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아주 많이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은 삼바 어제 5%대 하락하더니 0.34% 올랐고요. 기아가 1.62%, SK이노베이션이 1.72% 올랐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의 상승은 결국은 에코프로비엠의 상승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은 HLB가 1.91%, 한국 BNC가 1.16% 올랐고 많이 빠졌어요. 거의 에코프로비엠이 4.59%, LNF는 진짜 많이 줄였네요. 오늘 8, 9%까지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했을 때 사신 분들은 한 6% 정도는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내일 흐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동아약품이 12%대, 진원생명과학이 9%대, 대원제약이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 이제 우선주와 신풍제약이 뭐 9%대, 8%대 빠졌고요. JW 중해제약, EUB가 5.83%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국전약품이 18%대, 진양제약, 나이백, 이수앱지스, 코오롱생명과학이 4%대 올랐고요. 바이젠셀이 6%대, ST팜과 원바이오젠이 5%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어제보다 953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이 코스닥의 국일제지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정이 됐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HMM, 카카오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펄러비스, 현대바이오, 셀트리온헬스케어, CGN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제일기획, 롯데쇼핑, 대우조선해양, 코스맥스, 지누스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서울반도체, LX세미콘, 다원시스, 파크시스템스, ITM반도체의 순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뉴스가 보면은 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아까 나왔습니다. 아바스틴은 로슈가 개발한 항암 바이오 의약품으로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자궁경부암 치료에 허가를 받은 약물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앞서서 임상 3상을 통해서 비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CTP16과 아바스틴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심사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CTP16이 그 허주마, 램시마, 트룩시마 3총사에 이은 네 번째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그 속된 말로 진짜 베린몸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이제 거의 뭐 힘든 상황인데, 내년은 진짜 이 CTP16 가지고 상당한 어떤 기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분기 실적 시즌만 지나가고 나면 셀트리온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주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연구했던 CTP63의 임상 1상을 시작했다는 또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 CTP63이 기존의
이제 CTP59보다 변이 치료에 강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변이주 대응까지 고려해서 상용화 추진에 나섰다. 그래서 임상 일상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평가 변수는 오는 15일까지 도출할 계획이고 전체 완료 목표가 올해 말까지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요. 그죠? 지금 다른 데에서 굉장히 성큼성큼 가고 있는데 젠걸음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우울할 때 답답한 흐름을 보일 때 빵 터져주면 좋은데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크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4일 연속 팔았고 개인이 4일 연속으로 사면서 4일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이제 빠지는 그 폭이 10,000원, 7,000원, 4,000원, 2,500원으로 점점 줄고 있고 거래량 보시면 제가 그저께 51만 주에서 40만 주대 초반 정도까지 빠지면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51만 5천 주로 약간 늘었잖아요. 오늘 47만 주까지 빠졌습니다. 지난 16일 날 있었던 35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40만 주대 초반 한 42, 3만 주 정도까지 거래량이 더 줄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6만 1,000원인데 한 25만 한 몇천 원대 중반 정도에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4일 연속 팔았지만 기관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얘가 금투다. 금투는 좀 단기적인 성과를 내고자 매매를 하는 그런 세력인데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46만 주대까지 빠졌다는 것.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저께 50만 주일 때 40만 주대 초반까지 빠지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54만 8천 주로 늘었잖아요. 근데 오늘 46만 주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약간만 더 거래량이 줄면 이제 상승 반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약 역시 똑같습니다. 4일 연속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제약의 거래량 보시면 16만 주예요. 지금 9월 16일 날 16만 3천 주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당장 반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밤에 버텨주면 우리 시장 그 이틀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셀트리온 삼형제도 당장 내일이라도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제약이 지금 거래량 엄청 많이 빠져. 이제 그 매도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질 않으니까 이제 사려는 세력만 남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건 상식입니다. 시간에 보시면 셀트리온은 0.19% 500원이 더 빠졌습니다. 26만 5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09% 100원을 올렸습니다. 10만 9,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들쭉날쭉 하다가 긴 매물대 하나 생겼고요. 이제 이 밑으로 빠지고 나서 오늘 사실은 시초가보다 올리고 빠졌기 때문에 양봉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지금 매물대 올라가면 오늘 윗꼬리 끝에가 보시면 매물대 하단 부분에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6만 한 6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26만 6천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올라가게 되면 빠지게 되면 25만 7,5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5만원대 중반 한 25만 7천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거기선 지지가 나와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하면 뚫어도 26만 한 9천원 정도 27만원까지 가기 전에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가 어느새 40 근처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보시면 헬스케어도 역시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11만원대 초반 11만 5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빠지게 되면 한 10만 9천원 정도 지금에서
글쎄 지금 109,600원에서 100원 올랐죠. 저는 109,000원 정도가 바닥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밑으로 더 빼기 좀 어렵다. RSI 40포인트대까지 빠졌다. 이제 반등 거의 반등에 거의 베팅하고 싶은 그런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약 일봉 차트 보면요. 비슷한데 역시 제약은 조금 달라요. 이제 매물대 상단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121선의 저항을 받겠구나.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아주 크게 올라가긴 좀 어려운 구조. 이걸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요. 그 위에 또 매물대가 긴 게 있습니다. 15만 한 4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걸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긴 매물대 하단에 15만 4천 원이 상단이 될 것 같고요. 빠지게 되면 이제 아래쪽 매물대가 14만 6천 원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역시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이 보이고요. RSI도 40포인트대 초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진 않았어도 상당히 많이 빠진 자리. 그러면 거래량 줄었죠. 지금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 거의 뭐 하나 정도 남기고 다 매물대 바닥까지 다 내려왔죠. 이제 미국 시장 선물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등하게 되면 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 지금 이제 결국은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은 지금 다시 그 121선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큰 폭에 1.63% 빠지면서 121선을 이제 하락 이탈했어요. 하향 이탈. 이 121선을 이탈한 적은 1년 전 2020년 9월 말에 잠깐 있었는데 이때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빠졌을 때 똑같이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건데요. 이 빠진 이 상황에서 지금 내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야 내일 수요일이니까 길어야 한 금요일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 전에 당장 반등할 수도 있고요. 너무 그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 내일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아래쪽 하단을 깨기는 어려워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저점을 좀 높이면서 이제 이대로 200 그러니까 121선을 뚫고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다우존스 지수가 그렇게 보이고요. 나스닥은 다우존스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아직 121선까지 내려가지 않았고요. 121선을 하향 이탈했던 때가 5월에 있었습니다. 5월에 있었고 3월에도 121선 지지 딱 받고 올라갔었고 작년 10월, 11월에도 121선 부근까지 빠졌었습니다. 지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121선보다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근데 121선하고는 가까워졌기 때문에 조금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전망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일 오늘 밤에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121선이다. 하방이 그래서 121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점 몇 %인데 오늘보다 조금 강도가 약한 수준으로 한 번만 하락하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은 어떨까 한번 봐야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 이렇게 241선에 붙었습니다. 붙진 않았죠. 이제 거의 붙기 직전. 그러면 그리고 이제 RSI 지표도 30포인트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과매도 구간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지수가 241선을 이탈했던 적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제 회복한 5월 달에 241선을 뚫고 올라간 이후에 단 한 번도 241선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241선까지 눌려 내려왔다.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추락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한 번 정도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거의 다 내려왔다. 241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241선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어디냐 하면 3천 한 30포인트쯤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봐야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1선이 3017포인트네요. 그러니까 3000 한 20포인트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오늘 정도 하락한 폭만큼 빠지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보면
241선까지 안 갔어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더 상황이 낫죠. 그리고 이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그 매물대하고도 이제 만나 있고요. 이걸 이제 매물대 차트를 또 그려보면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건데 지난 8월 중순에 있었던 241선 부근까지 기울기로 보면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약간 어느 정도 한 오늘 빠진 거 정도 아마 990포인트대 한 초중반 그 정도까지 빠질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1000포인트 밑으로 빠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올 경우 그대로 이대로 그냥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역시 241선을 하락 이탈했던 적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하락 반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차트로 봐도 아직까지는 상승 뭐 완만해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고 이게 이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고 셀트 삼형제의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조금 그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기계적으로라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또 상승을 뭐 V자로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기계적인 어떤 반등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회복세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던 섹터들 그리고 어, 오늘 이제 또 반등을 이뤄낸 애들이 또 더 먼저 갈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구간은 지금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지 않아서 그리고 오후에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저는 흐름이 괜찮다고 보고 다만 지금 그 미국 이제 미니 나스닥 이 선물 지수가 0.64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상승 폭을 약간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장 개장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따가 밤에 개장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흘러갈지 미국 시장이 한 이 정도 한 0.6에서 한 0.78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면 반등해 준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은 이틀 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